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서 노래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노래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아, 나는 자질도 없고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괴로웠었어요. 채널을 접고 노래를 그만둘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닐까? 성장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커버송 크리에이터 뮤즈선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선정이고 사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마이크를 보시고서 노래하는 영상이 아닐까 생각하셨는데 말로 하는 컨텐츠셔서 놀라셨죠? 저도 처음으로 노래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말로 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몇 번 촬영을 해보면 나중에는 잘하는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제가 주로 노래하고 작업하는 작업실 같은 곳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방 꾸미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짜잔!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 채널 소개 영상이라고 적혀있죠? 구독자님들께 제가 어떤 영상을 촬영하고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건지 채널에 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로 하는 제 첫 영상은 채널 소개 영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제가 세하려 보니까 어느새 풀 영상으로 노래를 한 곡이 40곡이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진짜 채널다운 채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정식으로 찾아뵙는 스타트로서 채널 소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올렸던 대로 풀 영상은 주로 빌보드 커버곡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제가 팝송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인 팝송인 빌보드 차트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신곡들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신곡들 뿐만 아니라 팝송 명곡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좋은 팝송들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츠는 주로 바이럴 되고 있는 팝송들, K-팝들,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음악 채널들에서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는 영상들을 위주로 일상에서 보여주는 라이브 연습 영상들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처럼 말로 하는 컨텐츠도 한 번씩 찾아올 예정인데요. 아직 제대로 장르를 정하지는 못했어요.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을 제 채널 업로드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준비가 되면 좀 무작위로 올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한 업로드 일자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45분입니다. 제가 목요일을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저는 기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좋아하기보다는 주말을 기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요일쯤에 가장 힘이 솟아요. 왜냐면은 금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또는 일을 마치고부터 진짜 휴식이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말이 시작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그 주말을 기다리는 그 목요일 저녁이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에 가서보다 여행을 기대하는 그 설렘, 그때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주일 중에 목요일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지쳐있을 때가 아닌가, 일주일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힐링으로서 찾아뵙고 싶어서 목요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빌보드 차트에 있는 음악들을 많이 듣고 촬영하는 영상도 대부분이 빌보드 차트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빌보드 차트에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들어있지 않나요? 컨트리도 있고 락도 있고 힙합도 있고 R&B도 있고 소울도 있고 일렉트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르가 많은데 그 음악을 다 좋아한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 귀는 지극히 대중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빌보드 핫백은 대중들이 좋아해서 이미 올라온 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올라온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노래가 하고 싶어지고 그 노래가 좋아져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다루는 장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대중음악이다. 다루는 것도 대중음악이다. 그러면 딱 하나
하나만 꼽아서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EDM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커버송에서 아직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자음악 제작도 배워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음악적인 관심사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는 콘서트랑 뮤지컬이랑 음악회, 페스티벌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데 한번 가면은 최소 10만 원 이상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는데 특별한 날, 예를 들면은 생일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기념할 만한 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저는 빠지지 않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러 다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생일 때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왔어요. 그게 저한테는 선물이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문화를 즐기는 거를 좋아해요. 또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는 커버송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노래들을 듣는 걸 좋아해요. 주로 어딘가에서 제가 좋은 노래를 듣고 오면 항상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부르지? 가수는 이렇게 불렀는데 커버송 유튜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노래를 해석하고 소화했을까? 그 사람들마다 목소리도 다르고 편곡하는 방식도 다르고 숨쉬는 위치도 다르고 강약을 주는 방식도 다르고 창법도 다르고 너무 많은 것이 달라서 같은 노래지만 저는 다 다른 곡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항상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계속 누르고 그 노래 커버송 나온 거는 다 찾아 들을 정도로 조회수가 100도 안 됐는데도 제가 찾아서 들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커버송 크리에이터가 된 이유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좋아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커버송 듣는 데에 소비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면은 학생 때는 공책에다가 가사들을 다 적었어요.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다 들으면서 한글로 따라 적는 거예요. 노래 틀고서 계속 같이 연습하고 부르고 친구들한테 들려주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음악이랑 관련돼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 있고 또 리코더부를 했었어요. CA로. 중학교 때는 합창부를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흑인음악부를 하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또 대학교 가서는 노래마을이라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를 하면서 버스킹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공연할 기회도 많아서 진짜 재미있게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남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한번 내 채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와 노래를 공유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커버송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좀 쑥스럽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버송 크리에이터를 마음먹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단 주변에 유튜버인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기존에 저를 알던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 가족들, 동기들, 회사 사람들 그동안 저를 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쟤 왜 나대? 얘 노래도 못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될 시선이 저는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를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와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나 저와의 맥락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쟤 관심 받고 싶나 봐. 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유튜브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 하면서 저를 관심종자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악플을 달거나 비난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먼저 선언하기를 했어요. 제가 뜬금없이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면은 지인들이 많이 놀랄까봐 게시글로 적어서 저는 커버송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라고 올렸고 그 연습으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하는 영상들을 몇 개 시범 삼아 올렸었어요. 타인들의 시선 같은 것이 두려웠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저를 언팔로우를 했겠죠? 저는 용기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컨텐츠로 좋은 음악을 제공해야겠다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주는 제 지인분들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제 노래를 실제로 들어주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팝송을 처음 듣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팝송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가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되게 유명한 올드팝 명곡 가수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전곡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놓고 저도 그 노래가 좋았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그리고 젊었을 때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컸다. 되게 유명하고 좋은 명곡이라서 너한테도 소개를 시켜준다. 나한테 소중한 곡이니까 너에게도 좋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노래를 들었는데 멜로디가 서정적이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가사에 집중을 잘 안 하고 멜로디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팝송을 찾아 듣기 시작하고 올드팝들 많이 듣기 시작하고 아버지 세대 분들이 좋아하는 올드팝들 많이 소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팝송을 접하게 됐고, 팝송을 많이 부르니까 제 동생은 저한테 그랬었어요. 언니 왜 팝송만 해? 못 알아듣겠으니까 한국어로 노래해.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동생아, 나도 알아듣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 가사는 주로 검색해서 찾아봤고 멜로디가 좋으면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팝송을 듣다가 좋은 가수를 만나면은 그 가수 앨범 전체 다 듣기, 이런 식으로 넓혀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내 저는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풀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빌보드 핫백 차트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팝송을 듣기 시작했고 계속 좋아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더욱 확장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흑인음악 부서에 들어가서 팝송을 정식으로 배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론 음악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영상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만큼이나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막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한국인 분들이 많으신데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팝송도 가사가 너무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하는 제 동생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팝송이 좀 더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철저하게 자막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막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나라별 자막이 되게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사람이 많은 순서로 집어넣었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제 팔로워 중에 이란 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페르시아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자막 번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많이 보고서 해석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해석을 잘하시는 한국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제가 자막을 제공하는지 모르셨다면 유튜브 내에서 꼭 자막 버튼을 눌러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막도 대충 안 넣고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넣거든요. 제가 어떤 채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댓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힘이 없고 허전하고 우울했는데 너의 노래를 들으니 알겠다. 내가 오늘 너의 노래를 듣지 않았구나 라는 댓글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구나. 당시에 제가 A형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거의 한 달가량 노래를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를 기억하고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 찾아와서 제 노래를 들어주고 제 노래로 충족감을 얻고, 그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얼른 나와서 제대로 노래를 다시 제공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제 노래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나의 노래를 과연 끝까지 듣고 좋다고 느끼며 감흥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나 혼자 좋아서 부르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좋아서 부르면 나의 이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을 보시면 그 노래의 분위기별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만약에 연인을 잃었을 때 듣는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은 브레이크업이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슬픈 노래를 들어도 되고, 지금이 야심한 밤인데 뭔가 이에 어울리는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은 레이트 나잇이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여행 중인데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트래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은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는 레이니 데이나 선셋, 그런 무드에도 맞는 노래들을 제가 나누어서
나누어서 넣어놨고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리스마스 이런 재생 목록도 나누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무드를 찾으셔서 재생 목록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눠 놓았던 이유는 저는 제 인생의 각 시기별로 들었던 노래들이 있어요. 과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편이에요. 한 곡 반복을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들을 정도로 좋아해요.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낯설고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 한 달 내내 제가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다시 틀고서 눈을 감고 들으면 제가 대학생 새내기가 됐을 그때 그 어지럽고 어리숙하고 혼란스러웠던 대학생활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랑 느낌으로 돌아가요. 제가 정말 크게 좌절하고 힘들고 우울했을 때 들었던 노래, 그 당시에 힘들어서 들었던 그 노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더라도 그 노래를 다시 눈 감고 들었을 때 다시 저를 그 그루미했던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했던 그때의 저로 돌려주기도 해요. 이 노래 하나로 저는 제 과거 그때의 기분과 분위기로 타임워프할 수 있는 그런 낯설면서도 익숙하면서도 이 노래들이 제 과거를 담아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기만 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차곡차곡 제 인생을 쌓아나가고 동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시기를 기억하게 하고 그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저의 소중했던 기억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노래도 제 채널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위로하고 울고 웃고 타임워프하고 같이 나이 들고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약속 장소에 가면서 걸어갈 때 또는 출퇴근 시간, 차에서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나 혼자 취미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꼭 영상을 틀지 않아도 제 채널의 노래들은 귀만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냥 가볍게 뭔가 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행복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커버송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노래가 단순한 줄 알았어요. 박자랑 음만 맞추고 그 노래가 불편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럼 일단 제대로 노래를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다는 생각에 그동안 올렸던 컨텐츠들이 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고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우면서 잠깐 동안 노래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영상도 안 올리고 노래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나는 자질도 없고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괴로웠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실용음악학과를 나오셨대요. 그런데 선생님 친구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조차도 공연 다가오고 하면은 나 공연하기 싫고 노래하기 싫고 다들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배움의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닐까? 성장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 채널을 접고 노래를 제대로 배운 다음에 나중에 발전을 많이 한 다음에 노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완벽한 건 없다. 노래 실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컨트롤하면서 실물을 계속 쳐나가야 한다. 이게 완전히 되는 가수들도 없다. 많은 가수들이 실제로 지금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평소에 노래를 잘하더라도 무대 서면은 컨트롤이 깨져서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연습하고 트레이닝 받고 그 컨트롤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다. 항상 그게 유지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완전한 건 없고 완벽해진 다음에 노래를 하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너는 노래를 평생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매주 뵙고 있고 레슨을 계속 받으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연습실에 찾아가서 수많은 시간을 노래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용기를 얻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배우면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뮤즈선이었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